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타파의 주홍건입니다. 자, 황금 연휴, 3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장, 자, 5월 26일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오늘 장 좀 점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으로 끝났죠. 예, 마이너스 한 2.60포인트 빠진, 자, 2143.50포인트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좀 낙폭이 조금 코스피에 비해서 좀 빠졌죠. 예. 4.88포인트 하락한 708.6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요. 자, 이제 거래소에서 그 개인들은요. 자, 오늘 한 454억 정도의 이제 순매도로 일관했죠. 자, 이제 저번 주에 그 2100포인트 이상에서는 자, 개인들은 좀 매도세, 그러니까 차익 실현 쪽으로 지금 포지션을 지금 취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이제 오늘 한 61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취했는데, 자, 매수 강도가 전주에 비해서 좀 많이 약화된 걸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좀 그 특이한 점은 일단 기관이 한 710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세로 오늘 대응했습니다. 자, 특히, 자, 연극이면 한 2200억 정도 순매수세로 오늘 대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 그러한 매수세다. 자, 2200억 정도 순매수세를, 매수세를 일단 이어졌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역시 개인은 오늘도 329억 정도 순매도죠. 자, 코스닥, 코스피 일단 2000포인트. 자, 코스피는 2100 이상에서 지금 매도로 지금 계속 대응하고 있고, 코스닥은 일단은 전고점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그 불안감이죠. 자, 그것 때문에 일단 팔고 보자. 그런 심리 때문에 개인들은 오늘도 한 329억 정도 이제 순매도세로 대응했고요. 자, 외국인 오늘도 386억 정도 순매수세로 꾸준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간은 90억 정도, 소폭 순매수를 보였고요. 자, 차트 잠깐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요. 자,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자, 모양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죠. 자, 계속 지금 양음. 자,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그래도 십자 모양이 나왔어요. 밑에 꼬리 길게 달린 십자 모양이 나오면서 자, 21 2평을 지금 지지를 해 줬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상향 방향 일단 방향성은요. 일단 2160까지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러한 자리고요. 제가 모두에도 5월 한 달은 좀 조심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자,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6월 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차트로 봐서는 상당히 위로 갈 개연성이 좀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좀 점진적으로 21선 이평선 근처에서는 좀 주식을 좀 저가적으로 조금씩 사서 모으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오늘 또 좀 눈치 보는 장세였죠. 속된 말로 이게 정고점에 대한 지금 이제 불안감입니다. 자, 이런 이제 살살 오늘 5일선이 지금 깨졌습니다. 자, 5월 26일 날 그렇죠. 5일선이 지금 깨지면서 자꾸 좀 고점에서 지금 좀 에너지가 좀 응징력이 좀 약화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코스닥 시장은 조금 좀 우리가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추이를 지켜보고, 자, 어차피 이제 6월 15일 날 이제 가격 제한폭이 이제 확대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시장에 다 나와 있는 어떠한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큰 악재다 호재다 그런 차이는 그런 걸 일단 논하기 이전보다는요. 자, 일단 가격 제한폭이 30% 실시한 이후에 자, 장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진행되느냐, 그거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자, 현재 구간대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어떤 그러한 매매 전략보다는 좀 받쳐놓는 어떤 그런 전략, 저가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코스닥은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미디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그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요번 주에는요, 이제 화장품과 아니면 의복, 자, 여행 쪽. 그래서 요번 주까지만 이렇게 좀 그 섹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특징주나 아니면 이제 종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황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런 업황도요, 그냥 무조건 섹터별로 나오는 그런 업황이 아니라 좀 대변혁기, 좀 이렇게 변화하는, 자, 산업이 변화하는 그런 섹터들만 저희가 좀 나름대로 좀 골라가지고요.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격변기의 그 섹터 공부는 우리가 필히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요. 자, 이 산업에 대한 섹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알고 우리가 시장을 접근하고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면은요. 버려야 될 것과 그리고 그 담아야 될 것 갖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구안을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즘 굉장히 좀 말이 많죠. 네. 뭐 고평가다 아니면 뭐 아직 더 올라간다. 자, 그런 섹터가 지금 좀 시장에서 좀 달구는 섹터가 하나 있죠. 바로 이제 화장품 섹터입니다. 자, 오늘 한번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시대 흐름 변화에 의한 이제 소비 패턴,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잠깐 준비된 문구를 좀 보시면은요, 일단 소비 패턴에 대한 변화가 쭉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같은 이코노미인데 이제 나를 위한 소비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아름다움을 밑자를 쓰죠. 정말로 아름다움을 위한 소비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나를 위한 소비 쪽으로 요즘 굉장히 많이 소비 패턴이 많이 좀 변화가 있죠. 자, 각자가 정의하는 가치를 이제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나를 위한 소비에 집중하는 그런 소비자 패턴이 그렇게 지금, 변화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아름다움 입장에 서서 이제 아름다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는 이제 소비재 선호 현상이 이제 강화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소비자들의 어떤 근원적인 이제 소비 성향이 지금 눈에 띄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로고를 했습니다. 이제 요즘은 로고가 거의 없죠. 자, 공급자가 주도해온 어떤, 브랜드 가치의 인식에서 점차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런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소비 패턴은요, 일단은 서구권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쭉 지속해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소비 패턴도 이제 서구 문화를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이 뷰티죠. 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정말로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맞습니다. 정말로 누구나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죠. 자, 그런 기조에 맞춰서, 자, 요즘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작금의 저성장, 그리고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화장품 섹터는 지금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 간자 해당의 해당 비내구재를 근데 크게 아웃퍼폼 해가지고, 자, 2012년부터는 자, 성장률이 지금 이례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산 화장품에 대한 이제 선호가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밸류 오브 머니죠. 네, 돈에 대한 이제 합당한 가치에 대한 이제 관심이 증가가 되면서, 자, 이런 국산 화장품 선호도 좀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큰 틀 5가지를 해서, 자, 이제 화장품 섹터가, 자, 이렇게 크게 지금 변화가 되어지고 있고, 자,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표를 잠깐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자, 일단 소비자가 추구하는 어떠한 가치의 근원적인 변화가 나와 있죠. 자, 이거 보시면은요. 일단은 위의 그래프, 자, 소매 판매액과 연간 대비 성장률, 그리고 이제 준내구재,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 이제 의복 판매액과 연간 대비 성장률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공통적으로 위에 3개 차트들은 다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제일 마지막 밴드인 화장품 판매액과, 자, 연간 대비 성장률 보시면은요, 자, 차트가 가파르게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산업 섹터 가운데서 자 일단은 뭐 소매 쪽이나 아니면 준내구재, 의복 쪽은 굉장히 지금 경기 자체나 업황 자체가 좀 안 좋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화장품 산업만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성향은 바로 이제 나를 위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강화된 거죠. 자 주로 이제 한국의 그 3, 40대 주 소비층들의 관심이 점차적으로 이제 본질 가치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본질 가치로의 이동 중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은 어떠한 의미냐면은요. 자, 과거에는 어떤 뭐 치장 또는 과신과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소비를 많이 했다면은요. 현재나 앞으로는요, 자, 인생에 투자하는 가치에 이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소비에 대한 패턴도 그러니까 질이 좀 틀려진다는 거죠. 계속 좀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 물질 자체보다는 어떤 경험의 가치가 결합된 그 소비재료의 성향이 강화가 된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 큰 섹터로 한번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두에도 잠깐 그 언급해드린 그 로고레스 브랜드죠. 자, 이제 우리 예전에는 그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이제 뭐 저희 어릴 때 굉장히 그 선호했던 것들이 이제 뭐 나이키, 뭐 프로스펙스 뭐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뭐 그런 신발을 신으면은 아, 저 집이 뭐 잘 산다 못 산다 어떤 그 부에 대한 척도까지도 우리가 이제 의류나 신발로 이렇게 그 저기 그 판가름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자, 요즘에는 거의 로고가 보이지가 않죠. 특히 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도요. 살짝 그 뒷부분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로고를 우리가 박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제품이 잘 판매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은요, 바로 이제 합리적인 가격과 그 브랜드가 강조되지 않으면서 디자인의 제품으로 소비 수요가 지금 흡수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자, 로고레스 제품 선호는요, 이미 그 선진 소비 시장에서는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현상입니다. 자, 한국 소비자가 성숙해 감에 따라서 자, 서구권과 지금 유사한 모습으로 지금 수렴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산 화장품 선호 강화로 지금 국내 브랜드 점유율이 지금 상승이 되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좀 그림을 좀 많이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은요. 자, 요게 이제 나오죠. 자, 뷰티 앤 퍼스널 케어 마켓 내 주요 브랜드 업체 점유율 추이인데요. 지금 그 까만 선이 지금 P&G나 아니면 로레알 그 해외 업체들의 점유율이죠. 자, 점유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자, 이 파란색은요. 바로 이 우리 그 국산 브랜드인 그 아모레퍼시피카 LG 생활건강의 점유율 모습이에요. 자,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내 브랜드 점유율은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자, 해외 브랜드의 점유율은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은 그만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그 경쟁력이 많이 강화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제 이런 현상은 바로 이제 그 value for money예요. 자, 이제 돈에 대한 그 합당한 가치. 이제 돈에 대한 그 합당한 가치에 대한 지금 관심이 지금 증가가 되면서 지금 국산 화장품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선호 현상이 지금 보인다는 거죠. 자, 한국 시장, 자, 이러한 그 국내 브랜드 점유율 상승은요, 일단 한국 소비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보기 드문 그 한국 화장품 업체의 강세는 바로 이 변화하는 소비 취향을 갖다가 이제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그 화장품은요, 그 대표적인 그 탑다운 소비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제품에 대한 퀄리티죠. 그러니까 어디 회사에서 만든 하나의 제품에 대한 그 뭐 품질에 대한 그 질보다는요, 바로 이제 생산 국가의 브랜드가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뭐 하나의 브랜드보다는요, 제품에 대한 브랜드보다는 어디 기업, 자, 우리나라의 어디 기업, 자, 뭐 아모레퍼시픽이다. 그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그 브랜드를 갖다가 상당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한국 시장, 한국 화장품 시장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름다움. 자, 이 뷰티는 참, 자, 이 뷰티죠. 자, 이 아름다움이랑은 참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많이 좀 잘생겨주고 싶어 하는데요. 자, 이러한 욕망을 갖다가 또 채워주는 색다가 또 바로 또 화장품이겠죠. 자, 이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요, 일단은 뭐 상당히 요 근래 지금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그 대조되는 지금 고성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 막대 그래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잠깐 한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이 막대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요. 자, 이 재화별 소매 판매액 증가율인데요. 자, 화장품은 유일하게 지금 연도별 성장성이 좀 강화되는 그런 재화의 섹터에 속한다는 거죠. 자, 화장품은 자, 오른쪽 제일 끝단에 있는 건데요. 자, 이 쥐색 막대 그래프가 2012년도입니다. 자,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자, 화장품만 섹터가 꾸준하게 지금 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른 뭐 내구재나 준내구재, 뭐 의복, 잡화, 뭐 비내구재 쪽은 2012년도 저점으로 굉장히 좀 성장세가 좀 꺾이는 반면에 자, 화장품 섹터만 지금 점진적으로 상향 밴드로 올라가고 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통계나 아니면 자료에 의해서 지금 화장품 주가들의 뭐 상승도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가도 매출도 많이 이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가 이제 그 소비에 대한 문화도 변하고,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자, 이러한 그 전방산업인 전방산업이 아니죠. 자, 이렇게 그 화장품 섹터가 일단 점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이제 그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은, 자, 이 화장품 굉장히 지금, 작금에는 지금 뭐 고평가 논란이 뭐 고평가도 아니다, 뭐 거품이다 아니다, 임에도 이제 불구하고, 자, 화장품 섹터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자,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화장품 섹터에서 그러면 뭐를 우리가 더 한번 좀 계속 어떤 종목을 그러면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자,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탑픽 종목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일단은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요. 자, 주가가 지금 뭐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만은 자, 지금 모두에도 이제 그 말씀드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그 인지를 하고 각인을 한다는 그 전제 하에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추가적인 여력은 더 좀 남아 있다. 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특히 이제 그 아메리퍼십 같은 경우에는 자, 한국 화장품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을 이끄는 아주 독보적인 리더 업체죠. 그리고 이제 뭐 과거 그 뭐 세계 그 글로벌 업체와 지금 비교가 지금 무의미할 정도로 좀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 그 메이저 업체들을 지금 압도하는 지금 제품 개발력을 갖다가 좀 지속적으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뭐 중국 시장 자, 이쪽에서 지금 고 성장하고 있는 그 소비 수요를 흡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이죠. 2014년 그 중국 그 색조 화장품 시장 내 점유율이 한 4%로 상승했어요. 자, 그래서 20년 이상 전체적으로 그 진출한 그 사이드 디오와 어떤 근접한 수준으로 지금 입지를 지금 확대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어떤 그 지속적인 그 실적 그 아웃퍼폼으로 인해서 어떤 펀더멘탈로는 설명하기 좀 힘들 정도로 지금 시장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가도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오른 점, 자,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가 되어줄 수가 있고, 뭐 PER이 지금 한 70배가 지금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높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너무 지금 좀 높게 지금 잡고 있고요. 자, 2분기 실적도 일단 까봐야 일단 알겠지만, 자,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 뭐 단기간에 지금 상승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주가는 좀 많이 올랐다. 자,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 우리가 큰 틀로, 그렇죠. 예. 거시적인 틀로 봐서는, 자, 이런 그 소비 변화 패턴과,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자,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트렌드를 우리가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아모레퍼시픽은 좀 유효한 투자 대상이다. 이제 다만, 자, 매수 타이밍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한번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주가가 뭐 많이 올랐죠. 예, F분 CC 위에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자, 많이 올랐지만은, 자, 20일 이평까지 좀 밀렸죠?
자, 중장기를 보시면은, 자, 뭐, 일본 캔들보다는요, 이제 주봉이 더 좋은 모습인데, 자, 주봉 20일까지 한번 좀 기다려 봅시다. 예, 35만원 선. 자, 35만원 선 한번 노려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 오늘 사서, 내일 사서 모레 팔아라 이런 단기가 절대로 아닌 거 아시죠? 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자, 아무래도 퍼시픽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체력과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35만원 언저리 한번 좀 기다리자. 기다리면 분명히 한번 찍는다는 거죠. 자, 찍으면 35만 원대에 한번 들어가서 자, 50만 원 안착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아무래도 퍼시픽도 한번 잘 관심 정보를 편입시켜 왔고요. 일단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35만 원 전후에서는 한번 좀 저가 매수로 대응해서 좀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단휴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그 본인만의 그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그 시간을,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좀 갖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이 코너가 이제 주식 타파죠. 자, 잘못된 투자 습관을, 자, 습관이나 간습을 이제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본인에 대한 투자 성향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특히 이제 그 초보자들, 주식한 지 한 1년 미만이신 분들한테는, 자, 미만이신 분들은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이제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뭐 지필지기면 백승이다. 자, 본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나의 투자 스타일에 대한 좀 규정을 한번 정확하게 좀 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큰 틀로 일단 세 가지를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투자 목적과 자금이, 자, 투자 목적과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목적이 일단 명확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대 수익과 손실에 대한 한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입과 청산 전략을 명확히 마련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입과 청산이라는 것은 이제 진입은 매수를 의미하고 청산은 이제 매도를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매도와 매수의 전략을 명확하게 마련한 후에 이제 시장에 임해하는, 자, 시장에 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요즘 뭐 시장 하면은요. 자, 요즘 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클릭 한 번 하면은 뭐 클릭 한 번으로 굉장히 뭐 이익과 지금 손실이 결정이 되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다분히 좀 그 투기적인 성향도 좀 있는 곳이 이제 우리 그 주식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각을 투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시장이 투기적으로 보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로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투자적인 시각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주식 시장인데, 자, 뭐, 굉장히 뭐 그래요. 이 투자 성향 보시면은 이제 평소에는 그 차분하고 얌전한 사람이 그 시장 뭐 막 매매만 들어가면 막 정신없이 막 클릭을 합니다. 막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평상시에는 굉장히 막 사람이 산만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또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또 성인군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지금 시장을 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이제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이제 하고 가야 할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은 투자 도중에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가. 자,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 자금의 목적이죠. 자, 그 목적이 자, 생활비 조달인가 아니면은 여유 자금의 목적인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시장은 철저하게 생활비를 벌게끔 해주는 그런 시장이 아니죠. 자, 시장은 그런 후자를 전제로 목표를 설정하는 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생계형 투자는 결코 여유자금 투자의 이점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생계형으로 주식을 해갖고 생계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뭐 시도를 많이 하시겠지만은요. 자, 그 자체가 바로
파산의 지름길이고 결국은 그 돈이 빼먹는다는 거죠. 시장 그렇게 항상 그렇게 반복된 학습의 효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여주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단돈 100만 원이 있고 1000만 원이 있더라도요. 생계형 자금이 아닌 자, 여유 자금으로 자, 시장에 임하자. 자,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자금의 투입 방법입니다. 자, 돈을 갖다가 한 방에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달달이 나눠서 이렇게 그 적립식으로 분산해 갖고 들어올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돈이 이렇게 묶이는 자금이면요. 일단 중장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가능한데 이 적립식으로 한 달에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단 보는 시각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시장을 넓게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 단기적인 시각은 결과론적으로는 1년, 10년 후에는 제로라 손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 자금의 그 투입 방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지간하면은 가급적이면은 고정 자금으로 들어오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수익을 결정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떠신 분은 뭐 이제 시장 금리 정도면 돼. 아니면 뭐 연 10%, 아니면 뭐 20%, 30%.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난 더블, 이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자. 반드시 그 목표 수익을 그 정해야만 그 수익에 따라서 감내해야 하는 위험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나는 그냥 시장 수익률만 그냥 연 한 10%면 돼. 라고 목표 수익을 정하신 분들하고 난 연내 더블 될 거야. 라고 목표 수익률을 정하신 분들하고는 자, 그 다음에 감내해야 될 고통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크기 때문에 자, 본인이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자, 겪다는 그런 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목표 수익률. 나는 연 10%다. 아니면 한 달에 5%다. 이런 수익률을 반드시 정하고 시장에 임하자. 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손실 한도죠. 자, 종목별로 이제 뭐 포트폴리오인지 뭐 전체로 30%, 뭐 50%. 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그 마무리 짓고요. 자, 이런 부분들 갖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를 갖다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시장에 임해야지만 적어도 그나마 깨지지 않는 그리고 이기는 투자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